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내가 흙이 되고 내가 벌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외부와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안정화의 끝에 결국에는 차이들이 소멸되면서 그럼 이게 해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야. 항상성의 유지가 더 이상 어려워졌고 내 안에 차이가 무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해체된다. 차이가 소멸되면서 결국 해체되는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죽음이잖아. 근데 심홍동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심홍동. 생명은 죽을 때까지 안정화가 안 된다는 거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안정화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준안정화 상태를 생산해내는 데 있는 거지. 감각이 그거예요. 감각. 계속 준안정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생명의 근본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결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멈추는 거야.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얘기부터 하면 죽음의 두 가지 형태에 나오는데 개체화의 찌꺼기가 있대. 재밌었어요. 거기 읽었지? 이건데 왜 이 뭔 찌꺼기일까? 때가 뭐 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본 활동은 개체화야. 이거 말고 생명을 정의하는 건 없어. 근데 이 활동이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대부분의 죽음은 안정성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전제를 심홍동은 부정하는 거야. 생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흐름과 경향으로부터 출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사는 것의 부수적 결과라는 거야. 생명은 태어나 죽음으로 향하려는 어떤 방향성을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아. 그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항상성이다, 안정성이다, 질서다 이렇게 말해도 생명 안에는 죽음을 향하려는 어떤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산물과 찌꺼기가 뭔데 예를 들면 활성산소 같은 거지. 그게 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능이 점점 퇴화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차이화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 차이화하는 능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심홍동 아니라. 끝까지 차이화를 해. 그런데 그 차이화가 계속 부산물을 만들어.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야. 이 차이화하는 힘을 압도해 찌꺼기가. 그럼 죽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생명은 차이화하는 능력이 녹슬어서 기계처럼 더 이상 차이화할 수 없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차이화를 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그 찌꺼기의 무게에 눌려서 죽는 거야. 이게 완전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노화는 절대 낡아가는 게 아닌 거야. 우리는 계속 노화가 기능의 낡음으로 되잖아. 생명은 낡아가지 않는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노화를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거기? 나 죽음 진짜 멋있던데. 생명은 항상 청춘이야. 쉽게 말하면 항상 청춘이야. 그런데 심장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뛰어. 그런데 왜 늙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의 그 미토콘드리아는 자기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하잖아요. 그걸 먹고 이 안에 있는 작은 애벌레들이 똥을 싼다. 미토콘드리아를 애벌레라고 생각을 하면 걔네들이 똥을 싼단 말이야. 그 똥이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 똥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산소는 굉장히 치명적인 기체잖아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얘는 그냥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뭐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활성산소, 똥이 많아지는 거야. 활성산소가 너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 둔해져. 얘의 자발적인 경향과 목적, 내재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내재적인 기능이 저하돼서가 아니라 똥이 쌓이니까 숨 쉴 공간이 점점 적어지는 거야, 얘가. 이게 내재해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심홍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생명이 갖고 있는 기능은 쉽게 말하면 낡거나 녹슬지 않는다. 맨 처음에 장착된 그것으로 끝까지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한한 거고 다른 거에 관계 위에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생명은 자기 안에 죽음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안에 외부가 존재하게 돼.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내부의 활동을 하면서 똥을 싸죠. 그게 뭐냐면 외부를 생산하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그 외부에 의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거는 나쁜 마주침이잖아. 내 안에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경향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은 나쁜 마주침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이론인데 그래서 생명은 끝까지 살다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길을 건너는데 퍽 쳤어. 이게 나쁜 마주침이잖아. 그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얘가 늙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거죠. 결정 상태 얘기를 하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라고. 우리도 죽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야. 그냥 멈추는 거지. 삶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멈추듯이 그냥 우리는 멈추는 거죠. 근데 그 멈춤이 굉장히 오래 노화라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우발적인 교통사고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필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필연이기도 하죠. 왜냐면 개체화가 부수적으로 계속 찌꺼기를 만드니까. 밥을 먹으면 똥을 쌀 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 그 나오잖아요. 미분화된 애들을 계속 청사해주면 안 죽는다고. 부수적인 손질은 조직을 언제나 그것의 발달에 동일한 지점으로 돌리는 거. 응. 영생. 그게 영생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개체화도 안 일어나. 아무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지. 죽지는 않지만 죽지 않는다는 건 찌꺼기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창발적인 것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면. 영생의 원리를 알았지. 안 살면. 약간 부모님들이 어린애들 계속 케어하고 아무런 일 안 만들어주고. 그렇지. 그 도인들. 도인들 되게 조용히 많이 있고. 숨도 안 쉬려고 하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한 번씩 개체화가 계속 일어나는 작동이잖아. 그러면 개체화가 일어나는 대신에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폐나 심장에서 미토콘드리아들이 그걸 먹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먹으면 계속 찌꺼기를 뱉을 거니까 걔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지. 떡이 무서워서 참는 그러니까 막 소식해라 이런 게 다 이유는 있는 거야. 활성산소. 최대한 찌꺼기를 안 만들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갖는 거지. 가늘고 길게 사는 가늘고 길.